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승리 공식 강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제가 테마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한 주에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주식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오늘의 테마 강의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좀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초전도체라든지 리오프닝이라든지 반도체, AI 같은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고 좀 작은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주, 특히 중소형주를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처럼 주도주들만 움직이고 있는 장세, 개별주는 계속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잘 방어하고 계실지, 잘 대응하고 계실지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함께 챙겨가시면서 혹여나 계좌에 대한 방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 또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싶은데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오늘의 승리 공식에서도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물은 이 8월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도주 장세입니다. 주도주가 아닌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소외감이 많이 드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주도주가 뭐예요? 어떤 종목이 주도주고 뭘 공략해야 되나요? 라고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이고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 8월에 매주 제가 이 주도주 압축집 같은 경우는 압축 모음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업데이트가 되었겠죠. 이번 주에 업데이트된 8월 주도주 압축 모음집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선착순 몇 분께 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 톡방,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보시게 되면 하단에 자 이쪽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있는 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 입장하시는 모든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 모음집을 받더라도 이거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무료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8월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하반기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강의를 드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테마나 섹터가 주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도하는 섹터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근우 전문가가 바라보고 있는 관심 종목 또한 여러분들께 방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강의도 듣고 또 주도주 모음집도 받아가시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께 드리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 그리고 무료 방송 같은 경우는 오후 8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후 7시 반 전후해서 제가 이 톡방에서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이쪽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방송 들어오세요 라고 올려드리니까 그 링크 톡방 들어오셔서 받고 접속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내용을 모두 드리고 나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김근우가 바라보고 있는 공략주에 대한 공략주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끝까지 시청하시고 강의에 대한 내용, 테마에 대한 내용, 공략주까지 가져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의 승리 공식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이 테마에 대한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기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딱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테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영역 또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거는 관점인 것이지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관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관점을.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어떻게 승리 공식이 진행되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오늘 강의를 이제 승리 공식 강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꾸준히 1강부터 차근차근 밟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는 테마 강의도 이 기본기들, 1강부터 12강까지 제가 기본기 강의를 드렸었는데 이 기본기들을 접목해서 테마를 흡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승리 공식 강의를 통해서 주식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님 저희 승리 공식 강의를 1강부터 좀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다시 보는 방법을 톡방에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그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오고 있죠. 문자 전송 샵 3772번 김근우 입력해서 보내시거나 QR코드, 여기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112번이에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이 기본기는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승리공식 강의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농부라고 볼게요. 농부. 우리가 농부인데 땅이요. 막 거칠어요. 여기에 막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나요? 우리가 워낙 재배하고 싶은 뭐 곡식이라든지 뭐 식물이 될 수도 있겠죠. 잘 자라나요?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처음, 승리공식에서 가장 처음 드렸던 이 기본기에 대한 것들은 이 땅을 고르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땅이 고르게 바뀌었을 때 씨앗도 뿌리고 거름도 뿌리고 그 곡식, 뭐 야채, 채소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 대입을 한다면 이 기본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드릴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모든 것들은 이 기본기가 베이스가 되어야지만 꽃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본기를 먼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3주 연속으로 이 초전도체 뉴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뉴스는요, 최근 짤은 아닙니다. 8월 4일 날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초전도체 이제 LK99를 두고 학회에서 의견들이 막 갈렸습니다. 초전도체가 맞냐 아니냐 하면서 의견이 막 갈렸어요. 자, 그렇게 되자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이 8월 4일에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지지난주에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여러분들께 강의 드린 날이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 여러분,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는요.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 했죠?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 했죠? 시장이 선택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여러분,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잘 보는 뭐 너튜브라든지 경제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초전도체 이제 끝났다. 이거 초전도체는 기술이 아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지금 들어갔다가는 무조건 하락합니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이 초전도체 가지고 더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제가 이 시장이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우리는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시장이 예를 들어 초전도체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강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발생할 것이고 상승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시장이 선택한 테마를 같이 참여해서 매매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릴까요? 시장이 선택한다는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이 경제를 잘 안다는 사람은 이게 끝났대요. A라는 사람은 끝났다고 하는데 B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또 올라갈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의견들이 지금처럼 혼잡한 시장에서는 굉장한 소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것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과 소음 사이에 휘둘리면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테마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든 주도 섹터든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아셨죠? 누군가 어떤 잘 아는 전문가가 또는 잘 아는 너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참고 내용일 뿐입니다. 결정은 시장이 한다라는 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4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오고 어떻게 되었냐면요. 자,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이 바로 8월 4일이에요. 초전도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날이 어딘지 잘 보세요. 이날입니다. 끝났다고 한 날. 이날입니다. 일주일 만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이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것이며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낼 거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 초전도체 기술이 끝났다 아니다 그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8월 18일 네, 오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위기라는 뉴스가 발생했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하한가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저한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전문가님, 그럼 초전도체 끝났나요? 초전도체 이제 끝난 건가요? 모릅니다. 월요일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주목도가 깊어졌고 오르락내리락의 변동폭이 심해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초전도체 종목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요. 하지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끝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본인이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라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의 일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방금 했습니다. 근데 자, 11일 이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오늘자로 제가 한 번 더 가져와 봤어요. 이날 있죠? 이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 많은 상승폭을 만들어내어서 거래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신성 델타테크의 주봉을 한번 보면서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해볼까요? 먼저 8월 4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본기를 배웠던 그 시절을 잘 기억해 보세요. 8월 4일에 보게 되면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지만 결국에는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승리 공식의 기준으로라면 전고때까지는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죠. 바로 최근 파동인 주봉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1일에 주봉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고때를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해 줍니다. 이때부터는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제는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합니다. 전업 투자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해보세요.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시장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최근자 주봉입니다.
이만큼 상승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모든 초전도체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이런가 체크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종목은 덕성이라는 종목입니다. 8월 4일 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초전도체 끝났다 하는 날이었어요. 덕성이라는 종목 함께 볼게요. 이날입니다. 자, 같은 날이에요. 다시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날이죠. 이 8월 4일 날 아래 꼬리를 엄청 많이 달았던 날. 다시 봅니다. 이날입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랑은 움직임이 좀 다르죠. 신성 델타테크는 쭉 위로 상승을 해줬다라면 이 덕성이라는 종목은 상승했다가 강하게 하락을 하고 눌려졌습니다. 바로 8월 11일까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음을 또 발생시켜요. 덕성은 초전도체가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내려갔나 보다. 제가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라고 했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어떤 트레이딩을 할지 고민하는 거라고 했죠. 8월 18일자에는 덕성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한가를 맞이했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덕성이라는 종목의 주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덕성은요, 과거에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2021년도에요. 그리고 나서 2023년까지 하락하다가 이제 8월 4일 날 바닥에서 강한 거래와 함께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우리 승리 공식 기본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위 상단부 전 저점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자로 보게 되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종목을 공략주로 드리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성 델타테크는요, 여러분들께 자, 이제는 초전도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비싸졌으니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비싸졌으니 주식의 기본은 뭐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요.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은 다음 차례가 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신성 델타테크는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덕성은 어떻죠? 저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드렸어요. 덕성이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끝나면 좀 눌렸다가요. 또 다른 테마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한 몇 개월 정도 덕성이 어떤 테마에 포함되는지. 자, 이렇게 바라보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배웠던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이슈, 테마, 호재, 좋은 뉴스들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죠? 바로 이 고점대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고점대에서 이 이슈랑 테마를 듣고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테마를 우리 기본기와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 슬슬 감이 오시지 않나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충분히 내려오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시장에 관심이 보이는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부터 보시라라는 겁니다. 주봉상의 모습, 주봉상 최근 파동과의 이격이 얼만큼 떨어졌는지, 즉 이 종목이 얼마나 싼지 보시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다시 올려서 우리 신성 델타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테마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 주봉상 파동은 한참 돌파를 했어요. 이런 종목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도 있고요. 또는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있고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바빠요.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져야 할 굉장히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그 안전한 가운데 가장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단연코 제가 승리 공식에서 말씀드리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초전도체 이슈는, 초전도체 테마는 언제 끝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초전도체 사이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는 제가 주도주 모음집에서 여러분들께 드릴 것이고, 그 사이에서 종목들을 한번 하나씩 보세요. 아, 차트를 켜놓고 한 번씩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는 이렇게 갔구나. 덕성은 이렇게 갔구나. 또 서남이라는 종목 이렇게 갔구나. 파워로직스라는 종목 이렇게 갔구나. 같은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로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테마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관점, 종목별로 다르게 봐야 하는 점, 꼭 오늘은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딱 뜨실 거예요. 어떤 물음표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조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선 저 김근우와 제 김근우가 이 승리 공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하면 바로 지금 장세가 이제 주도주 순환매 장세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도주가 뭐지? 혹은 주도주에 그럼 포함되는 종목은 어떤 거지? 어떤 섹터가 들어가지라고 분명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별로 그리고 주차별로 일별로 주도주들을 분류해서 여러분들께 압축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다만 이 파일은 제 톡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기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셔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딱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3112번 누르시면 제가 있는 김근우 전문가가 있는 톡방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께 주도주 압축 모음집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는 이런 것이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도의 정보를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 종목을 해볼까 저런 종목을 해볼까 고민이 되실 때 충분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톡방에 돌아오셔가지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정보도 받아가셔라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도주 모음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고민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걸 어떻게 쓰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으로 강의를 드립니다. 강의 내용은 이 8월 장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시장 분석이 끝나고 나면 주도 섹터, 주도주에 대한 분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들을 분석해 드리고 그중에서 김근우 전문가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핵심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관심 주도주를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제 톡방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후 8시 시작이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7시 반 전후에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좀 편안한 시간대에 제가 참여 링크 올려드릴 겁니다. 톡방에 참여 링크 올리면은 클릭하시면 누구나가 모바일 또는 PC로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이요. 7월 27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강세다. 코로나 재확산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 잘 살펴보면요. 제가 이 테마를 판단하는 건 누구라고 이야기 드렸죠? 다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강세라는 거는 시장이 이 종목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판단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진단키트 테마의 시젠이라는 종목을 시장이 일단 선택을 한 겁니다. 테마는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직접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27일 날 이 자리죠.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자리는 이렇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까지 쭉 내려왔고 여기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 눌리는 위치였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 날 방송이니까 월요일 날 시가부터 한번 공략해 보세요. 이 종목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공략주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좀 바뀌었죠? 제가 말씀드린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이야기 드렸냐? 다음 날, 다음 거래일이죠. 월요일 시가부터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캔들의 시작이 되겠죠. 바로 당일날 급등을 해주었고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발생하면서 자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는 날 4거래일 만에 25.62%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주고 있어요. 이 시젠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그러면 주봉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동입니다. 최근 파동 기준으로 한다라면 바로 2021년, 21년이죠. 11월에 83,900원, 즉 84,000원 정도 되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던 시젠이 2023년 7월에는 19,250원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였던 이 구간 있죠?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아직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방금 이 시즌이라는 종목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 공식의 기본기에 테마를 얹히는 방법, 그러니까 테마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승리 공식 기본기를 다 배웠고 1강부터 차근차근 배워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테마를 더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을 좀 더 확신 있게 접근해보고 공략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셨을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제가 앉아서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드릴 거지만 다양한 테마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그 테마들 중에서 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승리 공식의 차트 기본기를 통해 테마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수익 극대화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판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노트북을 켜고 실제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함께 승리 공식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꼭 고정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장의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여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번 한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 나서 이 일주일 동안에는 사실 이 테마에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했고, 그리고 수급의 이동도 이 테마에 따라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테마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오늘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바로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초전도체 사실 시장의 수급이 과하게 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제 날이죠. 예를 들면은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막 2,400개, 2,50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2,000개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별주들은 하락을 하는 시장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7월에 여러분들께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강의를 드릴 때도 비슷한 이야기 드렸었는데 시장의 수급은요, 현재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 시장에 들어왔던 코로나 장세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이제 반도체, 바이오처럼 굉장히 큰 섹터의 상승과 함께 시장 자체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시장 자체라는 말은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려가나요? 가장 단순한 원리는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갑니다. 살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즉 유동성이 공급돼야 됩니다. 제가 방금 예시로 말씀드렸던 코로나 장세와 지금 장세의 가장 큰 차이는 부족한 유동성입니다. 즉 돈이 제한돼 있어요. 돈이 제한돼 있는 시장인데 초전도체에는 제한된 돈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초전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는 소외감이 들 정도로 하락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싶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것처럼 뚫고 내려가는 중소형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은 장세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초전도체 예시를 드리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제 관점도 한 가지 드려볼까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법 저런 기법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기법이 모든 시장에 통하던가요? 저도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세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요,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면 절대로 계좌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든 시장입니다. 즉 주도주만 움직이고 2차 전지가 움직이니까 2차 전지를 보유하지 않으면은 소외감이 들고 2차 전지가 끝났더니 반도체를 보유하지 않으면 또 소외감이 들고 반도체가 끝났더니 초전도체 보유 안 하면 소외감이 들고요. 지금은 리오프닝, 바이오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마지막에 시장 브리핑을 한 줄 정도로 드립니다. 그때마다 말씀드리죠. 몇 주째 비슷할 겁니다. 주도주 순환매 장세입니다. 눌려있는 주도주를 바라보세요. 눌려있는 주도주는 뭔가요? 이미 한번 시장이 선택했고 시장이 선택했다는 건 거래량, 거래대금이 팡팡팡 터져주었던 종목군들 그중에서 눌려있는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왜? 순환을 할 거니까요. 다시 한번 그 종목의 차례가 올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주 순환매 장세는 아직도 잘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승리 공식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중소형 개별주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 보면은 QR코드 있죠?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주도주 모음집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지금 시장에 맞는 방법, 주도주를 매매하시려면 주도주 모음집을 통해서 매매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제가 섹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시장이 워낙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꼭 사실 그 주도주 장세에서는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계좌의 손실률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세에 맞는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전도체에 대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제가 판세에서 설명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 상승을 해줬고 오늘은 이제 거래 정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성 델타테크가 이 초전도체 테마의 대장격이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격에서 내려오게 되는, 즉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초전도체가 끝나는 현상, 아, 이 테마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판단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즉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즉 다음 주 월요일 날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린이 분들은 초전도체 종목은 절대 매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었어요. 신성 델타테크를 쫓아가는 지금 파워로직스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신성 델타테크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보게 되면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개장하고 나서 반등을 주는 듯한 윗꼬리를 발생시켰지만 결국엔 하락을 했어요. 지금 이미 단기적으로 고점대 위치에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라면 상승을 해줄 여력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움직임은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보는 종목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파워로직스만 단독으로 보기에는 현재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서남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일봉상에서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서남이라는 종목은 주봉상에서 한번 볼게요. 사실 보게 되면 서남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파동 자체가 크지 않은 종목이었어요. 이 4,000원대 구간이 고점일 정도로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15,000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했고 최근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리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오히려 이 초전도체 테마에서 좀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은 이렇게 하락률이 이미 커져버린 서남이 아니고 차라리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려면 파워로직스나 신성 델타테크가 좀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린이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일단 초전도체가 시장을 휘어잡았다라면 지난주 말미에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리오프닝이 이번 주 초, 월, 화, 수에는 조용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번 주 말미에 되어서 천천히 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오프닝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이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그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코리아나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코리아나라는 종목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봉상 모습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 공식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 거였죠?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이거였습니다. 주봉상 많이 하락을 했는가? 최근 파동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는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러서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이 기본기와 테마가 엮여가는 과정 슬슬 느낌이 오시죠? 주봉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고점대까지는 거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봉상 모습 보겠습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한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단기 이동평균선인 이 검정색 선과도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눌려주고 나서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코리아나를 바라보고요. 이 테마와 섹터는 수급이 같이 발생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섹터가 아니죠. 테마에서는 같이 수급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코리아나가 현재 대장격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종목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국화장품이라는 화장품 종목입니다.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죠. 코리아나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일봉입니다. 비슷하죠. 자, 같은 섹터, 같이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보여지시나요? 자, 코리아는 우리가 주봉을 통해서 아직은 상승해도 안전한 구간에
이 상승폭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한번 볼까요? 주봉상 모습이고 최근 파동으로부터 당겨보자라면 어떤가요? 최근 파동에 비해서 이미 고점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부터 전고점대는 이미 많이 상승을 해준 종목이 되겠죠. 한국 화장품보다는 코리아나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승리 공식의 기본기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봉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찬가지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입니다. 이 단기 이동평균선과도 이격이 벌어져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과는 당연히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이 21선이라고 불리는 이 빨간색 선 21선입니다. 21선과도 굉장히 이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공략한다라면 좀 더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으시다라면 한 번 더 하락하는 지점을, 즉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지점까지의 하락, 눌림 이후에 공략해보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오프닝에는 근데 화장품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도 리오프닝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네요. 롯데 관광개발도 화장품주와는 좀 차이가 있죠. 화장품주는 눌림 상승을 보여줬다라면 롯데 관광개발은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위치 한번 볼까요? 최근 파동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전고점대와 같이 물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이제 승리 공식 강의에서는 말씀을 안 드린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상단에 잠깐 움직여 볼게요. 자,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의 좌측에 보게 되면 증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증이라는 표시는 이런 표시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매수하고 싶다라면 본인 돈으로 하세요라고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좀 빌려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증거금 100%가 붙어있는 종목은 증권사에서 안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재무든 또는 종목의 개별적인 특이사항이든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증거금 100%가 붙어있는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승리 공식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전고점대를 터치를 했고 그리고 증거금 100% 종목인데다가 같은 리오프닝 섹터에 다른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체크한 종목 중에는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좀 더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 리오프닝 테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종목을 보았고 그중에서 코리아나라는 종목이 좀 더 낫겠구나라는 거를 얻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강의는 테마와 우리 기본기를 합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리오프닝이 주가 끝날 때쯤에 반짝하면서 올라왔다라면 같이 올라온 테마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건데요. 바로 오는 23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발생할 때 항상 우리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같이 움직였던 섹터 반도체 섹터를 유심히 보셔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이번 주 말미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분명 이 7월 10일 날, 자,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 7월 13일 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이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어요. 즉 변곡점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오늘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종목은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승리 공식 기본기의 영역으로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상승을 해주네요. 그렇죠? 우리 반도체 테마가 사실 지금 당장에서 반도체 섹터, 반도체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이 과거부터 보게 되면 올해 초부터 해서 반도체는 꾸준히 상승을 해왔어요. 우리 승리 공식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죠? 이 종목은 우리가 하기에 너무 비싸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반도체가 그런지 한번 볼까요? 대장격으로 꼽히고 있는 또 하나의 반도체 종목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비슷하죠.
주봉상 보게 되면 이미 전고점대는 한참 돌파를 했고 이미 고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기에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HPSP라는 종목이에요. 똑같이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승리 공식 기준으로 이 테마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라는 섹터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선 진단키트 관련주의 대표적인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주봉상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눌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시장이 판단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종목인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고가권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정도가 최근에 바이오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인데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오늘 한 주간의 시장 동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 공식 강의 끝날 때에도 제가 공략주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이버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사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근데 많은 이제 조정을 주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UAM 관련주로 꼽히기도 했고 관련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던 종목이라서 제가 가격 전략 바로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버프로는 일단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가에 매수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락해줬죠. 월요일 시가에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목표가는 이제 최근 이제 많은 저항이 발생했었던 4,250원 구간을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300원 구간, 이제 대세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3,300원 구간을 여러분들께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또 승리 공식 강의가 막바지에 또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지난주와 제가 비슷한 다음 주 장세의 공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항상 같이 움직였던 같이 주목받았던 반도체 AI 테마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공략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개별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지금부터는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별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단기적으로 전략을 취하는 분들께는 아시는 것처럼 주도주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들어오셔서 주도주 모음집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도주 모음집 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주도주 모음집 해석은 당연히 드릴 거고 해석을 같이 할 거고 또 지금 8월 그리고 하반기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방송 막바지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주도주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관심 주도주를 하반기를 이끌 만한 관심 주도주를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 무료 방송도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승리 공식 강의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늦은 시간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많이 졸려오실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톡방에 제가 선물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